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DP, ADSP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계철 대표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디오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우리 채팅창에 1번 아라비아 숫자 올려주시면 여러분 저와 같이 오디오 테스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오디오 잘 들리시면 우리 1번으로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ADP와 ADSP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계철 대표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오늘은 우리 2022년도 2월에 실시했던 ADSP 1차 메타버스 강의에 이어서 우리 4월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다시 ADSP 3차 해당되는 메타버스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여러분 효과적인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라이브 강의를 끝나고 나서 우리 2월 달에 시행됐던 메타버스 강의를 연이어서 여러분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우리 2월 달에 메타버스 강의했던 부분 중에서 누락된 부분 또는 빠져있는 부분을 하나씩 촘촘하게 맺고 가는 강의라고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만 달랑 끝내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여러분 채팅창에 올라와 주시는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될 수 있으면 순발력을 발휘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한 콘텐츠는 우리 32의 ADSP 문제와 더불어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파트의 자격평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10문항이 단답형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험과 굉장히 교집합이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 관련된 문제를 서로 혼용돼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단락을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단락 전반부에서는 우리 ADSP 1과목과 2과목이 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제3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은 우리 후반기에 우리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우리 ADSP 1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이해에 대한 우리 출제 경향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1회, 32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그동안 2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R 코딩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행렬을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교재를 갖고 있다면 핵심 체크에 관련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이와 같은 R 코딩 관련된 문제가 그동안에 출제가 안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한두 문제 정도는 섞여서 혼용이 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존의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BI, BA, ERP, CRM, SCM 등이 출제가 되었지만 자, 이번에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KMS, 지식관리 시스템이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모든 사람들이 다 합격을 하면 이 시험 자체가 굉장히 위태롭잖아요. 따라서 변별력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 디테일한 문제가 등장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굉장히 주기성 있는 문제 말고 디테일한 부분 문제도 역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 바로 1과목 데이터 이해의 출제 경향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디오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잘 들리시면 우리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제가 오디오 상황 확인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시험과 관련된 질문사항도 좋고 여러분 데이터 관련해서 질문사항도 얼마든지 올려주시면 자, 제가 아는 선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ADSP 관련된 대비라고 한다면 미리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가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과목 데이터 2의 파트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파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OLAP, OLTP, BIB, ERP, SCM과 관련된 문제는
한 번도 우리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고 단답형에 예상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1회, 32회 때 처음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던, 즉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았던 지식관리 시스템이 등장했다는 것이 하나의 출제 경향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두 번째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면 1과목에서 자, 데이터베이스와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데이터 레이크란 네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기에 1번, 2번, 3번은 해당되는 사항, 4번은 unchanged 데이터가 아니라 changed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특징된 부분과 관련돼서 이 데이터를 바로 우리가 분석하는 데 쓸 수가 있다? 쓸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즉, 이 데이터를 어떤 ETL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즉 데이터를 추출해서 변환해서 특정한 시스템의 적재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고 이 적재하는 곳을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좀 더 최적화된 것이 바로 데이터 마트, 즉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마트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 레이크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와 DW 중간에 있는 원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고 수험장에 가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중요한 포인트는 감성 분석 또는 감정 분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SNA 분석,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핀포인트로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감정 분석이 요즘 들어서 3과목 파트에 우리 시험 범위 바깥에 비정형 데이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요즘 31회, 32회를 보면 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문제, 즉 SNA 분석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 분석 또는 감성 분석과 SNA 분석,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분석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3번은 여러분 소셜미디어 확인해 보시면 페이스북 많이 하시잖아요. 가시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계형 간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SNA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인데요. 자,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 우린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교재를 갖고 있다면 핵심 체크 넘버링 25번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25번 문제는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난이도 레벨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개념 중에서 특정 범위, 즉 첫 번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 디테일하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일 세 가지가 있죠. 빅데이터의 활용 방식이 있을 테고, 두 번째, 자, 데이터가 기존에 없던 가치를 만드는 경우, 세 번째는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 가치 산정이 어렵게 여긴다고 하죠. 특히 데이터 활용 방식을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인데요. 자, 인터넷에 지나는 수많은 센서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는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IoT와 가장 관련이 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 우리 과거에 한번 출제됐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진행하는 교환들은 과거에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약간 주기성을 갖고 있는 문제 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자, 이 4번 문제는 최근 기출 문제고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데이터화인데요. 데이터화라는 것은 이와 같이 발생하는 센서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을 할 건지 또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걸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건지에 관련된 의미가 바로 데이터화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사물 인터넷과 굉장히 밀접한 개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도가 어떤가요? 속도가 좋다 생각하시면 1번 눌러주시면 이 속도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서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데이터 활용 또는 실무와 관련돼서 관련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데이터 유형이 다른 것은 물어봤어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아는 것, 종류를 아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정형 데이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ERP, CRM 또는 디맨드 포캐스트 다 모두 다 정형 데이터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비정형 데이터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메일 데이터, 그죠? 오디오 데이터, 영상 데이터, 그죠? 소셜 미디어 데이터 다 모두 비정형 데이터라고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거 외의 것은 모두 다 반정형 데이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그 특징을 구분하는 메타데이터, 스키마라는 개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6번 문제인데요. 우리 딥러닝이라는 거 데이터 분석 3과목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는 대부분 다 머신러닝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딥러닝, 우리 머신러닝 중에 하나가 A에는 인공신경망이 하나 있었고, 인공신경망의 은위치기 2개 이상일 때를 우리는 심층신경망이라고 하게 되고, 다른 용어로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딥러닝과 관련된 것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딥러닝과 관련된 대표적인 4가지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것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LSTM이 있고 오토인코더, 그다음에 RLN, 그다음에 CNN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4가지 알고리즘은 꼭 알고 가는 것이 변별력을 가리는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3번의 SVM은 머신러닝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된다면 그거는 인간의 개입 여부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딥러닝보다 훨씬 더 큰 카테고리를 갖고 있고, 머신러닝보다 더 큰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AI,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서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계속 개입을 한다고 한다면, 딥러닝 파트에서는 인간이 개입을 하되 최소한의 한 번 정도 개입을 하게 되고 알아서 특징을 잡아준다고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항인데요. 자, 이건 빅데이터의 인문학적 소양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설명 중 맞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객관형 문제라고 저는 이제 칭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치 창출은 데이터의 크기에 좌우된다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데이터의 다양성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록 스몰 데이터 하더라도 그와 같은 데이터를 혼용해서 매핑시킬 때 정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빅데이터 과제의 주된 관림 또는 비용이 아니라 분석적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데이터 관련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만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너무나 많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데이터 플랫폼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많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없고, 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도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직장인일 수도 있고 또는 학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해당되는 전공 분야 또는 직장의 현업 분야에 있는 분이 정말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그동안 데이터 분석 너무 하지 못했죠. 왜? 데이터 분석하는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ADSP 또는 ADP, 빅데이터 분석기사라는 하나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3번 문제는 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모두 폭넓은 가치 분석적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모두 가치 분석적 통찰력을 갖기는 힘들죠. 성과가 높은 기업들일수록 당연히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그 부서원들이 모두 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정을 하고 정보를 추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오답 보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는 분석을 다방면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첫 번째 요소다. 자, 분석을 위한 분석이 좋은 것 아니죠.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단시간 내에 ADSP를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기업 강의와 대학교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도 시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 효과적인 학습 기법에 대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자, 오늘 강의, 라이브 강의 여러분 열심히 학습하고 또 2월 달에 녹화했던 강의를 연기해서 듣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ADSP 합격하는 거 단시간 내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ADSP는 이론 파트밖에 없잖아요. 실기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데이터 라이센스를 떠나서 활용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빅데이터 출현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물어봤습니다. 우리 핵심 체크 넘버링에도 있는 번호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 차시의 주기성을 따지고 본다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발 확산과 빅데이터 출현 배경과는 거리가 있고 데이터 활용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공공데이터 개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자유롭게 무료로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 내용이 중요해서 이 문제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이번 주기상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채팅창에 너무 멀어서, 네. 저 필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1과목, 2과목, 3과목을 출제 경향도 말씀드리면서 어떤 포인트 꼭 나야 될 부분에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먼저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핵심 체크의 넘버량이 한 100번 좀 남짓하게 있습니다. 그 넘버량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는 거 단시간 내에 학습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랑 우리 메타버스 2월달 강의와 오늘 강의 보시면 절대로 실패할 일은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성을 가지고 해당되는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 객관형 문제로도 한 번 출제가 됐고 단답형 문제로도 출제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누가 마이크를 자꾸만 켜주고 계신가 봐요. 그죠? 예. 오디오 상태 여러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너무 울린다고 하니까요. 다 울리시나요? 자,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중간중간에 강의 진행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용해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자, 우리 소중한 시간, 우리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질적으로 강의가 진행을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9번 문제는 객관형으로 한 문제, 단답형으로 한 번 문제 출제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객관형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저는 이번 차시에는 오히려 단답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해설을 보시면 여기 문제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한번 답을 달게 된다면 제일 큰 단위를 요타바이트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타바이트, 그 다음에 엑사바이트, 페타바이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순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제일 싫어요.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특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DB와 DBMS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DBMS가 등장하게 된 이유, 그 앞에는 파일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파일 시스템에 두 가지 아주 큰 단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의 중복성과 데이터의 종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데이터를 여러 부서에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중복되겠죠. 또 하나 데이터의 구조를 바꾸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도 바꿔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데이터의 종속성이라고 하게 돼요.
하지만 이 두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인가요? DB와 관련된 게 아니라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관련된 문제 보시면서 처음 보는 문제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 이 관련된 문제가 최신 기출 문제이고, 또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나 또는 실기와 관련된 교집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낯설은 문제도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강의 진행하는 이 문제들 난이도는 대부분 중급보다는 높은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인데요.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략적 가치 분석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대표적인 객관형 예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은 어렵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자, 기존 성과를 유지하고 업계를 따라잡는 것이 전략적 가치 기반 분석의 중요한 목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린 태생적 한계에 그친다고 얘기를 해요. 좀 더 매크로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2번,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 최적화 분석 능력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이다. 자, 우리 분석을 위한 분석, 최적화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100% 오답 보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드 스킬보다 소프트 스킬과의 어떤 평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1과목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게 바로 매크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4번은 올바른 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인데요. 자, 대표적인 예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나오게 되면 문제는 중보다 낮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물어보는 정의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또 하나 단답형으로 나오겠죠. 또 하나 문제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과, 또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점이 우리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서로 간의 비교를 하는데 잘못된 연결을 통해서 오답 보기를 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보기 2번은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엮여져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인데요. 자, 13번 문제부터는 우리 빅분기에 나와 있는 실기 파트, 최근에 실시됐던 실기 단답형 문제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층이라는 것은 은익층을 얘기를 합니다. 인공신경망을 사용하고 머신러닝 학습을 수행하는 것으로 신층 학습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할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차시의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정답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 최근 기출문제에서 등장했던 우리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가장 디테일하게 나왔던 문제, 즉 변별력을 요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이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7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죠? OLAP, OLTP, BI, BA, 또 뭐가 있죠? CRM, SCM, ERP 7가지 있어요. 그죠? 자, 7가지는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중간에 정의에 혼란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 나올 거 뻔히 알고 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지식관리 시스템, 조직이나 기업의 인적 자원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 정보 시스템을 KMS,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업에서 알게 된 지식들을 등재를 하게 되는 거죠. 승인을 통해서 DB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딴 사람이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는 정말 생소한 것들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뭐 ITS, 뭐 여러 가지 우리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 우리 곧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15번 문제는 객관형 문제로 설명드렸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주관형 문제로 나왔을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에서 2번 정도 출제되었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계마다 통신장치를 갖추고 있는 환경에 사람 또는 기계끼리 자동으로 통신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스마트워치 다 모두 사물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인데요. 16번 문제 이번 차시에 나올 강한 저 나름대로 예측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ETL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DB, 데이터베이스는 분석할 때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계속 체인지드 데이터예요. 변하는 데이터. 그 데이터 내가 갖고 오는 순간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데이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ETL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ETL의 E의 약자는 바로 extraction, 추출의 약자입니다. T의 약자는 뭐냐? transformation, 변화의 약자예요. L의 로딩은 적재의 약자입니다. 특정 시스템에 적재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그동안 낮았지만 이 과목들 빅데이터나 ADP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 각각의 시험의 영역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ETL이라는 거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정의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1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자, 여러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ETL이라고 약자 써주셔도 정답안이 됩니다. 하지만 풀 네임으로 쓰다가 스펠링 한 번이라도 틀리게 되면 오답 처리하게 됩니다. 그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18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시간으로 효과적인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 집행해서 경영 성과를 도출하는 경영 모델을 우리는 실시간 기업 또는 RT라고 하게 되죠. 물론 여기 정답안이 RT라고 해도 정답안이 됩니다. 물론 실시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란 풀네임 자신 있으면 쓰시는데요. 될 수 있으면 약자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한글로 추천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잘 알아가는 기업, 대표적인 실시간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거기 해설해 보시면 왜 이와 같은 추연이 됐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인데요. 자, 19번 문제는 빅데이터 기능 4가지 기능 중에서 맨 마지막 기능, 렌즈의 기능 바로 밑에 있는 바로 플랫폼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플랫폼의 기능, 제가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주기성을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번 차시에는 바로 렌즈의 기능 아니면 플랫폼과 관련된 기능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험 문제는 본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제가 이쪽에 한 거의 4년이 넘게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만들고 복원하고 또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왠지 주기성과 관련된 문제를 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저는 이게 가장 높은 확률이라고 보고요. 우리 기업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중에서 가장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은 바로 BI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OLAP와 OLTP 또는 BI, BA를 서로 연계를 해서 올바른 연결을 구하는 문제에 등장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20번 문제는 단답형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BI와 BA를 구분을 한다면 BI는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BA는 바로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까지 예측하게 되는 좀 더 진일보한 BI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BI가 무엇이다, BA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리포트 중심의 도구 B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1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참고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데이터에 결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일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데이터의 무결성에 관련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 약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앞으로 메타버스 강의를 계속 시험 앞두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촘촘하게 우리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씩 메꿔가는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2월 달에 했던 녹화 강의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따라서 2월 강의 반드시 시청을 하세요. 가면 갈수록 이제 강의 양이 좀 줄어들겠죠. 그 강의 꼭 시청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1과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출제 경향을 반영하자면 우리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중에 특이한 지엽적인 부분을 한 가지 정도는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예상컨대 BI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우리 1과목에서 늘상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빅데이터의 활용 기법 중에서 우리 감성 분석 또는 감정 분석이라고 한 것과 SNA 분석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을 잘 연결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녹화 강의는 여러분 쉬는 시간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무료로 오늘 신청하신 분은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꼭 저는 추천을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